네, 절대 반지를 향한 여정, 대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대선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 판을 정치 인사들을 모아서 속풀이하면서 즐겁게 토론하는 시간 1타 정치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박영식 시사 에디터,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아이고 바뀌셨네요. 김종욱? 예. 지난주까지 청와대 전 행정관 이렇게 소개했는데 이번에는 민주당 선대위 언론특보. 예, 20일 동안만. 네. 일단 그래도 뭔가 명함 바뀐 거 축하 박수 한번 아닙니다. 박수. 고생하시죠. 개인 건데. 모시겠습니다. 네, 어서 오시고요. 첫 번째 뉴스부터 일단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대선 판세 이야기부터 한번 진행을 해볼까요? 박영식 에디터님이 조금 설명해 주시고 토론하겠습니다. 예. 이제 뭐 매일마다 여론조사가 쏟아질 건데요. 오늘 나온 조사는 이제 뉴스원과 한국갤럽이 함께 조사한 내용입니다. 뉴스원 여론조사 내용을 저희가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가 갤럽으로부터 있었는데요. 이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다음 인물 중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가 과반을 넘은 51%의 지지를 받았고요. 31%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그리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8%, 없다가 8%여서 압도적으로 일단 선두 자리를 지켰고, 이제 이런 어떤 일종의 흐름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 이르기까지 지금 제가 정확한 기억은 한 약 2달 정도 지금 1위를 내주지 않고 있는 것이고, 오히려 더 지지세가 올라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다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12일, 13일 한 거죠. 만 네. 18세 이상 1,002명 남녀 대상으로 한 거고, 이거 전화 조사 인터뷰 방식이네. CATI 방식이라고 하는 갤럽은 대부분 다 이런 식으로 조사를 이게 하고요. 면접 조사인 거죠? 예, 전화 면접 조사고 어쨌든 후보 등록 이후에 지금 12일, 13일 그제 어제 조사한 내용이어서 상당히 최근 여론을 반영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 신뢰 수준 95%, 표본오 차 3.1%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뭐 그거 감안하시면 되고, 중앙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항상 얘기해야 그거를 해야 됩니까? 예, 네, 해야 된다고. 유튜브도요? 예, 뭐 언론사로 해야 합니다. 해야 합니다. 그래요? 뉴스토마토는 등록 예, 언론사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빼놓지 않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면 돼요. 이것도 네. 좋은 정보입니다. 이것도. 네. 네. 그래서 그러면 뭐 1위는 뭐 흔들림이 없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1위는 흔들림이 없다라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얼마만큼이나 압도적으로 이기느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때라고 민주당도 그렇고 이재명 후보도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게 다 압도적이어야 된다는 게 지금 내란으로 인해서 벌어진 이 상황, 뭐 여러 가지 위기들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한국 사회의 모순점, 문제점들을 이제 정리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만큼 압도적인 지지가 필요하다라는 거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몸조심하자는 얘기를 먼저 꺼내고 계시기도 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고개 들면 안 된다 그런 얘기고. 네. 이렇게 지지도가 51%라고 하지만 생각해 보시면요.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 자체가 아무래도 보수가 조금 더 많다라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춰본다라면,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이전에 좀 비호감도 같은 게 높았던 거 이런 것들을 본다라면 상당히 많이 올라온 것만은 분명히 보이죠. 뭐 그거는 이제 다른 것보다 내란이 2번 있었잖아요. 12월 3일 내란도 있었고, 얼마 전에 상대해야 되는 국민의힘은 또 내부에서 내란이 있었기 때문에 반사 이익 더하기 이제 그 국민의힘이 내부에서 싸우고 있는 동안에 이재명 후보는 이미 꾸준히 지역을 돌면서 지역 현안과 관련해서 정책과 관련된 의견을 꾸준히 피웠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아니 아까 그리고 박주민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김성태 전 의원을 만났대요. 근데 이 김성태 전 의원이 이준석 후보 쪽하고 김문수 후보 쪽하고 사실 물밑에서 단일화 접촉하고 있대요.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는데, 단일화를 혹시 하게 되면은 그 양자 대결을 어떻게 하는지 그 조사도 있지 않나요? 예, 단일화를 하게 됐을 때 실제 양자 대결로 보면 누가 더 이제 앞서가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조사입니다. 같은 조사이고요. 이재명 후보는 대선 가상 대결에서 양자 대결 55%,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39%였는데 이준석 후보와 양자 대결을 맞붙게 되면 이재명 후보가 54%, 이준석이 32%로 이제 떨어집니다. 근데 없다의 비율을 보면 이재명 김문수에서는 이제 없다가 6%인데요. 없다. 나는 이제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겠죠. 근데
이준석과 양자 대결에서는 없다가 이제 13%라고 나와 있어서 이게 상당 부분 전통적인 보수층에서 이준석 후보를 선택하지 않고 투표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라는 양자 대결 결과이고요. 저희가 뒤에 이제 단일화 얘기도 만약에 하게 되겠습니다만은 이 한국갤럽 조사 일부 디테일한 조사 내용을 좀 살펴보면 그거 얘기하고 갈까요? 단일화 누구로 해야 되는가 얘기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까지 보여드리는 게. 예. 그러니까 이제 단일화를 만약에 하게 됐을 때 실제 이 선호도 조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만약에 진보 진영과 중도 진영, 보수 진영에게 각각 정치 성향별로 따졌을 때 이 지지도를 보면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40%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보수 진영에서도 20%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단일화를 했을 때 실제 아까 업순 비율을 말씀드린 이유가 보수 진영에서도 이준석 후보 쪽은 12%고요. 이재명 후보에게 이제 20%가 쏠려 있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일단 말씀드린 거라서 가상 대결로 보더라도 이준석 후보가 김문수 후보보다 경쟁력이 떨어진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네요. 호감도도 있는데 호감도까지 다 얘기해 할까요? 주시고 네. 해주시고 한꺼번에 토론하는 게 나을 것 그럴까요? 같아요. 예, 네네. 주요 인물 호감도를 보면 이재명 후보의 호감도가 48%가 호감이다. 비호감이 49%고요. 김문수 후보가 호감도가 35%, 비호감도가 62%입니다. 이준석 후보가 호감도가 28%, 비호감도가 67%여서 호감도 순으로 보면 이재명 후보가 제일 높고요. 비호감도는 이준석 후보가 제일 높게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시기별 호감도 추이라고 해가지고 뉴스원에서 아주 긴 그래프를 뽑아놓은 것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19대 대선부터 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비호감도와 이재명 호감도 추이. 예, 이재명 후보의 시기별 호감도 추이를 보면은요. 19대 대선 때의 이 호감도와 비호감도가 53에서 그러니까 19대 대선 17년 5월 9일자부터 시작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보면은 비호감도가 줄어들었고요. 특히 20대 대선입니다. 2022년 3월 9일자를 보면 그때 비호감도가 61%로 나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49%로 14%가 빠진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감도도 올라가고 비호감도가 줄었다. 그 갭 차이가 확 줄었다라는 이제 조사가 되겠죠. 그렇군요. 지금 전체 지지율 3자 대결 지지율을 받고 그다음에 단일화가 혹시 보수 쪽에서 됐을 때 양자 대결 지지율을 받고 호감도를 받는데 네. 자, 일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상수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자체가 상당히 견고하게 1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이게 왜 이렇게 견고하냐면 점진적 단계적으로 확장돼 왔던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핵 이후에 지지율이 확 올라갑니다. 이재명 갤럽 기준으로 따지면요. 지지율이 올라간 이유는 진보가 상당히 매우 결집하고 거기에 이제 중도적 진보까지 결집이 딱 이루어지게 되면서 1차 결집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올해 2월 달에 이재명 후보가 갑자기 백분 토론에 가서 나는 중도적인 보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부터 갑자기 그래? 합리적 보수들이 저 수용할까 말까라고 하는 환경이 조성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2단계가 이렇게 환경이 조성되면서 진보와 중도가 결합하는 공간을 만들어 줬고요. 그다음에 이제 4월 4일 윤석열이 파면당하면서부터 합리적 보수가 넘어오기 시작합니다. 3단계로. 그러니까 실제로는 진보, 중도, 합리적 보수 일부까지 결합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서 50%까지 육박하는 상황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실제 선거가 들어가서 가상 대결을 벌이기 시작하니까는 50%를 넘어가는 여론조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단계적으로 30%대 중반부터 계속 상승하기 시작해서 지금 50%대 초반까지 왔기 때문에 이 지지율 자체의 변동성이 적었다.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선거가 지나갈 때 이 변동폭이 컸다면 선거에서 하나의 소재만 가지고도 폭락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폭락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견고하게 지지율이 확장돼 왔다라는 측면이 이번 대선이 다른 때와 좀 다르게 상당히 좀 유의미하게 봐야 될 측면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아마 보수 언론이 계속 3자 구도라고 주장하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이게 3자 구도입니까? 따지고 양자 구도라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뭐 양자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3자 구도라고 얘기하는 건 2, 3위가 단일화라고 압박을 넣는 거예요. 근데 이 단일화가 안 되는 게 아까 조사 내용을 봤습니다만 이준석은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해요.
그 보수층 내부에서 이준석을 수용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점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그래서 이 김문수와 이준석이 합방을 통해서 대선에서 패배한다고 하더라도 당권을 확실하게 지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가 서야 돼요. 이 전제가 없으면 이준석은 들어갔다가 또 작살나는 수가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단일화 변수도 되게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우리는 상수로 남아있던 앞에 부분,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이제 야 대선 과정에서 많이 출렁이지 않겠어라고 얘기하는데 당연히 대선은 출렁이겠죠. 대선에 22일이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22일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하지만 그 풍랑 자체가 거세게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견고한 방파제가 있는 상황이어서 쉽진 않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이럴 때일수록 겸손하게 경청 모드로 가서 좀 이 상황이 오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좀 탄핵으로 고통받았던 국민들, 그다음 윤석열 정부의 경제 실패로 고통받았던 민생 이런 것들의 분노한 분들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여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선거를 해야 되는 거죠. 야, 우리가 뭐 하겠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그분들의 마음과 공감해서 그분들과 더 큰 연대를 만들어야 저는 6월 3일 이후에 어떤 이재명 정부가 등장한다면 이 난관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가 그런 지금의 선거의 승리도 중요하지만 6월 3일 이후에 저희 국정 운영도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호감도 관련해서 조금만 이제 선거 변수 관련해서 조금만 덧붙이자면 사실 이제 대부분의 선거에서 선거 앞두고 크게 출렁이게 만드는 변수는 네거티브에서 비롯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재명 후보에게 남은 네거티브가 뭐 있을까요? 그동안 너무 재판이 많이 몇 해서. 개고 수사가 몇 개였고 지금 받고 있을 땐 재판만 해도 지금 4개 5개가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 짧게 덧붙인다 말씀드린 경우가 최근에 잇따라 이어지고 있었던 무죄 판결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지만 대법원의 굉장히 무리한 파기환송이 관련해서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 그런 부분들이 사실 지난 대선 때까지만 해도 지금도 좀 뭐 단체 대화방 이런 일부에서는 뭐 범죄자 프레임 막 이런 걸 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안 먹히는 거죠 이제는. 이제 뭐 지겹기도 하고 실제로 판결 나오는데 보니까 무죄 나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덜어낸 것도 지금 크게 호재 내지는 변수를 줄이는 판이 된 거라고 봅니다 저는. 아니 또 보니까 너무 많이 언론에서 다루니까 사람들이 또 특히 이제 쿠데타 이후에 너무 잘 알게 되니까 이재명 나쁜 사람이라고 하더니 이게 범죄 혐의라는 게 별거 아니네. 10만 원 법카 이런 거네. 뭐 이런 생각도 많아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제 예전에 그 네거티브라는 게 이제 두 가지 조건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는 굉장히 충격적이어야 돼요. 네거티브를 딱 들었을 때 정말 놀라울 정도로의 그 어떤 충격이 있느냐. 그리고 그 네거티브의 효과가 오래 가려면 그 어떤 좀 신선도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어떤 주변에 있는 주변인에게 이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전략에 동참하고자 너 그걸 아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나 이미 아는데라고 대답할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한 4, 5년 동안 이제 그런 어떤 네거티브에 시달렸던 후보이기 때문에 그 네거티브 전략이 일단 먹히지 않는다라는 거는 우리가 참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이제 단일화 여론조사 따로 이제 저희가 소개를 해드려야 돼서 김문수,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에 대한 견해는 단일화하는 것이 좋다가 38%고요. 하지 않는 것이 좋다가 43%고 모름 응답 거절도 높습니다. 19%. 같은 한국갤럽 조사죠. 네, 한국갤럽 조사고요. 똑같이 아까 예, 그리고 똑같은 또 조사인데 단일화 선호 인물이 있습니다. 이 선호 인물은 전체로 전체로 넓혀서 보면 김문수 후보가 48%로 압도적으로 어쨌든 김문수로 단일화가 돼야 된다. 이준석은 36%. 이거에서 없다가 15%고요. 국민의힘 그리고 개혁신당 무당층 베이스로 이렇게 좁혀서 보면 김문수가 67%로 김문수로 단일화가 되어야 된다. 아까 전체 선호도로 넓혔을 때보다 훨씬 더 높은 비율로 단일화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23%여서 이 두 가지만 놓고 보더라도 단일화의 조건에 안 맞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이 단일화를 받을 이유가 이 조사를 봤을 때는 전혀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단일화를 하려면 적어도 두 분의 지지율이 좀 비슷해야 되고 그리고 서로 간의 어떤 지지자가 좀 교차가 가능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너지가 났을 때
당연히 1위 후보를 누를 만한 그런 퍼센테이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 세 가지 조건 다 충족 못 지키고 있다. 근데 이준석의 딜레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돈 문제도 있어요. 실제로 따지고 보면 이제 10%를 넘거나 15%를 넘어야 되는데 아 지금 어떻게 되죠? 기탁금이 3억 그러니까 10%가 넘어야 과반이 되는 거고 15%가 넘어야 이제 다 보존을 받는 건데요. 그 선거 자금 중에 그렇죠. 근데 이게 무슨 뭐 국회의원 선거도 아니고 대선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가 엄청- 않습니다. 얼마나 쓰게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그- 작은 정당의 경우에 얼마나 쓸까요? 작은 정당 뭐 큰 전체가 정당은 500억 정도를 쓰는 500억 거니까 정도. 큰 네. 정당들 같은 경우가 작은 정당이 아무리 못 쓴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기백억대는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백억 100억대 쓴다 작게 잡아서 100억이라고 쳐도 10%만 넘으면은 50억을 갖다가 예를 들면 보존 못 받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10% 상황. 이하가 되면 예, 예. 그래서 이제 10에서 15% 사이면 예, 절반 절반을 받고. 예, 예. 그리고 15% 이상이면 다 받는 다 건데 받고.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 가서 만약에 그렇게 대등한 관계가 되면 상관이 없는데 지지율이 계속 한 자릿수대를 유지했을 때는 제가 볼 때 당에 성패가 걸려 있고 만약에 지게 되게 되면 그 당 자체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오히려 재정 문제 때문에 합당이 되는 사태가 만들어질 수도 있는 측면이 있어서 제가 볼 때 이건 좀 하나의 변수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이 지표를 보면 단일화를 안 하는 게 이준석 후보에게는 훨씬 더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만 현실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그런 압박들이 굉장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하나의 변수로 시청자 여러분께서 좀 생각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세한 거는 개혁신당 핵심 관계자들이 알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당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면 당연히 아실 텐데 단일화의 의지가 만약에 있었다면 플랜카드하고 공보물을 굉장히 최소화해서 찍었을 거다. 싸게 찍어서 당비를 아꼈을 거다. 근데 노빠꾸 죄송합니다. 어쨌든 돌아가지 않을 마음으로 그 다리를 불사르고 어쨌든 돈을 다 쓴다고 하면 뭐 김문수, 이재명만큼의 플랜카드와 공보물을 아주 비싸게 찍어가지고 한 푼도 안 남기고 승부를 보겠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일단 보니까 유세차만 해도 엄청나요. 플래카드는 다 걸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뭐 개수나 뭐 지역이나 그리고 개수를 최대한 걸었더라고요. 뭐 공보물의 그런 차이를 보면 뭐 알 수 있을 거다. 근데 저희가 뭐 개혁신당 관계자가 아니어서 이제 비용을 얼마 썼는지 모르니까. 근데 아까 이제 여러 가지 딜레마를 꼽을 수 있겠는데 가장 중요한 건요. 단일화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부분이에요. 다른 걸 떠나서 단일화를 하는 게 아까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뭐 지지율을 지지하는 쪽이 교차된다거나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냥 한마디로 흥행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지난 국민의힘 내부에서의 단일화가 흥행이 됐나요? 이 한덕수 지금 전 총리를 잊으면 안 되죠. 국민들이 봤었을 때 그게 흥행이 되는 단일화였나요? 그 사람이 바뀐 것도 아닌데 단일화하겠다고 만약에 뭔가 준비가 나와도 김문수 지금 후보가 요만큼이라도 달라진 모습 보여줄까요? 어차피 저거 단일화하면 그냥 무조건 김문수 후보고 그 과정에서 이준석 지금 후보가 무슨 얘기를 끌고 나오든지 간에 그게 이 양쪽에 도움이 되는 단일화보다는 그냥 또 눈살 찌푸리는 모습이 될 가능성이 훨씬 높잖아요. 이미 기대조차도 사람들도 안 하고 있을 거예요. 저거는. 알겠습니다. 아유 또 주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오늘 어쨌든 갤럽 조사 뭐 자세한 건 아까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무슨 조사인지는 그 선거 여론조사 이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한마디 덧붙이시고. 아니요, 이제 대구 경북은 안 하실 거죠? 안 하실 거고 그러면은 좀 유의미한 대목이 좀 있어가지고 말씀 주세요. 요 같은 동일한 조사니까 이건 소개는 해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적합도 그리고 내 선호도 이런 건 조사가 됐는데 네네. 예상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상. 누구를 지지하든 간에 누가 대통령이 될 것 같다. 이 조사도 네네. 같이 했거든요. 대선 당선 예상 후보 조사가 이 조사를 살펴보면 나오는데 이재명 후보를 선택한 응답자가 69%인데요. 전체 종합하면. 근데 보수 진영에서도 이재명이 대통령 될 것 같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59%예요. 어차피 이재명이 된다. 예, 이런 그 김문수 정서네요. 후보 나 보수 지지자인데 김문수가 대통령이 될 거야. 난 그렇게 예상한 사람이 보수 진영에서 34%고요. 중도 진영에선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 거다라고 예상한 사람이 74%입니다. 요거는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대구 경북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요. 역대 대구 경북 한번 보고 가죠. 예. 네, 보여주시죠. 예. 말씀 계속하세요. 네, 그래프 보여주시고. 역대 대구 경북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가 20%대 초반이었어요. 21%, 22% 이렇게 받았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30%대를 돌파할 것인가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네네네. 이재명 후보가 대구 경북 지역에서 30%를 돌파할 것인가, 그 다음에 PK 지역에서 40%를 돌파할 것인가. 좀 그렇게 된다면은 상당히 선거 양상 자체가
압도적인 형태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다. 근데 지금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대체적으로 30%를 상회하는 것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어서 이건 제가 좀 관전 포인트로 좀 봐야 될 거다. 이런 지금 생각이 일단 듭니다. 우리가 다루고 있는 조사에서는 29%, 이재명 후보 29%, 김문수 후보 45%, 이준석 후보 13%, 대구 경북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이전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3% 올라가고 김문수 후보는 이제 6%가 빠집니다. 과반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과반이 김문수 후보가 대구 경북에서도 안 된다라는 유의미한 조사라서 이게 지금 지난주랑 이번 주 거 조사에서 비교해 보면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를 봐야 되겠죠. 어쨌든 지금 영남 지역하고 TK 위주로 많이 훑고 있으니까 그게 영향이 있다라고 하면 다음 주 요 동일한 조사에서 네. 30%를 넘어가면 제가 알기로는 여론 조사상으로도 아마 이런 경우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조사상으로 이렇게 안 나왔었는데요. 30%가 넘게 된다면 그 TK 지역에 정서적인 변화가 있다라고 저희가 추정해 볼 수도 있는 측면에서 네네네. 저희들 관전 포인트로 좀 저희가 하나의 관심사항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네. 말씀을 드립니다. 준영님 감사합니다. 물빛님 감사드리고요. 준영님이 대구 경북에도 사람 있어요. 그거 주셨어요. 네. 그럼요. 보여드렸습니다 우리. 네. 여기까지 하시고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뉴스토마토가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와 함께해 주실 분들을 기다립니다.